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죠. 개장 후에 등락을 거듭했던 이 코스피는 그래도 2,800선을 탈환을 하면서 하반기 첫 거래일을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에 이 7월 안에 2,940선도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오늘 코스닥도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나 CXL 같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의 상한가 스쿨의 문도 2분이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스타트 시장이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 코스닥에 불었었던 분위기, 6월 달에 코스닥 시장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7월의 첫 스타트는 코스닥 시장만큼은 충분히 좀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증시가 항상 좀 따라가거나 악재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호재에도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를 좀 맞춰가는 그런 그림인데, 미증시 안에서의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오전장에 좋았다가 좀 결과치가 막판에 이제 그림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대부분의 이제 주요 지수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전환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 쪽에서는 이제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증시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미증시의 분위기와 마무리된 그런 일봉의 마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좀 아침장부터 좀 무난하게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이제 좀 양봉장세가 좀 잘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은 긍정적이었으나, 지수가 오늘 코스닥에서는 한 0.8% 정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상승률들을 전반적인 맞물 랠리 느낌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견인하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그렇게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러니까 제법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 하락 종목이 제법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장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0.23% 어떻게 보면 강보합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강세 마감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아서 지수의 방향과 무관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 화면에는 일단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6%, 6.28% 강하게 이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주 쪽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좋은 역할을 좀 해줬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이제 52주 신저가 우려감들, 그다음에 지속됐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3%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최근에 하방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던 HLB도 오늘은 이제 좀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여기저기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당일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움직임들 때문에 뭔가 완벽한 저점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내일 추가 상승을 하면서 850포인트 위쪽으로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추가적으로 끌어주면서 이 하단에 있는 요 박스 구간들을 좀
탈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주 남은 기간 안에서는 좀 맞물 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종목들이 같이 반등하는 그런 좀 좋은 장세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는 6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뭐 갖다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에 좀 과매도 구간이 단기적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수의 반등과 또 랠리를 좀 기대하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같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에 아직까지는 좀 휘둘리고 있는 그런 장세이고 그런 이제 좀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업종의 견고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기를 기다려보되 이제 그런 모습들과 확신들이 좀 들기 전까지는 뭐 종목들에 대해서 뭐 6월 달에 밀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뭐 과감한 추가 대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종목들에 비중 넣어서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을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안에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주도하는 항상 좀 재료주들이 존재를 하죠. 흔히 말하는 뭐 이제 테마주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쪽으로 요즘에는 시장에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역행하고 시장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내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좀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같은 전략이었지만 테마주 장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여기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좀 단기적인 전략을 같이 이제 응용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어떤 업종으로 어떤 테마 쪽으로 돈이 좀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종목으로 또 솔루션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서 또 좋은 그 답들을 솔루션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저의 또 방송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생각보다 좀 오랜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하반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물 랠리가 나오면서 다 같이 쭉쭉 갖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쭉쭉 올라가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테마주 위주로 단기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제가 이 상한가스쿨을 1월 뭐 상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로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업종들이 좀 몇 개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관련된 뭐 완성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뭐 K 조선주 종목들도 있었죠. 근데 요즘에 조선주 쪽에 불어오는 그런 좀 훈풍, 그 다음에 좋은 이슈 내용들이 뭐 여전히 좀 좋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엔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스타트는 평소보다는 좀 느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반응이 나왔었을 때는 가장 좀 빠른 스타트와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와 흐름은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뭐 최근 들어서는 6월달 들어서는 반응들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보다 묵직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조와 지금 흐름들이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게 작용을 해주고 추가적인 52주 신고가 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기업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뉴스로는 이 신조선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선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가격. 근데 이제 이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붙을 뭐 매출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에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얘기가 나오면은 뭐 안 올라갈 때는 뭐 피크아웃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또 한없이 좋은 이슈들만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선주 자체를 월봉상의 차트를 좀 보면서 한 뭐 몇십 년간의 이제 차트를 보고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고 많은 조선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 일감, 2년치, 3년치 일감들을 많이 수주를 좀 따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길게 더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뭐 대밀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 얘기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좀 묵직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오늘 이제 뭐 수주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5월달, 6월달에 좀 쉬고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을 열심히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지는 못했지만 5월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위치를 충분히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1월달, 2월달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최대 뭐 40%가량 상승률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월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실적 개선폭이라던가 조선업종에 대한 뭐 전망, 그다음에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 배 이상으로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 사이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이는 뭐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이제 하반기가 막 시작이 됐잖아요. 뭐 연말까지의 추가 상승 랠리, 그 다음에 이제 묵직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로는 조선업 들어봤습니다. 15만 9,900원, 0.69%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 지은 오늘의 HD 한국조선해양이었고요. 자, 오늘도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조선주 훈풍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해상운임도 올라가고 있죠. 하반기에도 이 조선업 안에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조정을 좀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이 종목들도 다 같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배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LG엔솔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좀 대형 주들 중에서 배터리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52주 신저가를 막 깨기도 하고 이거를 좀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실 거고, 근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서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들이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시장 말씀을 드렸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엔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인데, 오늘은 미국에서 전기차의 신차 등록 수치가 이제 좀 증가를 했다. 이제는 뭐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배터리 기업들은 그동안에 진짜 지독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빠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고 곽강을 받고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그 업종과 섹터 그쪽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서의 이 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깨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뭐 한 번의 양봉 반등만 나오면은 긍정적인 분위기들과 긍정적인 이슈들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와요. 6월달 초에도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G엔솔도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전기차, 2차전지, 뭐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희망 회로들을 반복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분위기는 좋고 한 뭐 2, 3거래일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켰다라고 보기에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는 52주 신저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신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의 단기 운명을
분위기에 대한 운명을 좀 쥐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과 빠른 상승을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좋은 단계와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같이 기대를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쪽이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너무나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애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의 그런 업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액션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종목들한테 차라리 좀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상반기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6월 달에 상한가도 나왔고 잘 올라간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은 뭐 가는 놈들이 더 잘 가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형 바닥 만들면서 눌러주고 있는 조정 구간들을 지난 뭐 전고점 매물대 돌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단선 짧게 보고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느낌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이제 뭐 배터리 쪽 아니면은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메가터치라는 기업이 전 이 박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위쪽을 지속적으로 좀 두드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 박스를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런 시세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재차 준비를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안에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최선호주로서 이 메가터치를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6.28%는 상승을 하면서 오늘 34만 7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상장 후에 최근에 주가가 좀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정말 크게 쓰지 못했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장주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점 찍어 놓으신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메가터치 다시 말씀 주셨죠. 2차 전지 흐름들이 돌아온다면 최선호주로 이 종목들 흐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요즘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막 소통을 해보면은 거의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요즘에 힘들어요, 까다로워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우수 AMS라는 저희 6월달 히든 종목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좀 좋은 솔루션과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AMS가 이제 제가 뭐 한 주 좀 전 방송에서 이제 오늘 방송 나오는 사이에 뭐 급등도 잘해줬고 좋은 액션들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노란톡 대화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아침장에 이제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드리고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그냥 강한 그런 업종들, 그다음에 강한 테마들 이런 것들을 잘 따라다니면은 그래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답들이 그래도 하나둘 충분히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의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 IPO 뭐 이제 관련된 내용들과 뉴스들이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 IPO 그러니까 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인도에 뭐 공장이 있거나 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다 좀 강하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신이라던가 SL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우수 AMS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유출을 좀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운이 좋게도 잘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우수 AMS가 이제 뭐 힘이 한 방에 이제 터트려지면서 6월 25일 날은 12%,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은 한 13% 추가 상승을 보여줬고 20% 이상의 목표가 달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우수 AMS라는 기업이 저는 과거 실적주로서도 좋은 평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도 좋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닥 잡고 이제 차트 열어가면서 하나둘 단계를 좀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22% 요게 이제 뭐 30대로 40대로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뀔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당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현대차랑 기아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이후에 좀 밀림 구간들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SL이라던가 화신 이런 기업들도 다소 좀 쉬어가고 그다음에 숨고르기를 좀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제 뭐 현대차의 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이라던가 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뭐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온다라던가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인도 관련된 부품주들은 테마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AMS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림 구간들을 이용해서 재차 이제 뭐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도 주봉이나 월봉 차트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AMS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반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수 AMS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에 히든 종목이었고요. 22%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 22%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오늘은 3,300원, 0.92%,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하셨고요. 또 이런 인도 관련 부품주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켜셔서 촬영을 진행하시면은 링크 하나 뜰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좀 복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장하고 개장 직후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었던 테마 혹은 업종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개장하자마자 일제히 상승하면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좀 바뀌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HBM 쪽에서는 밀린다 하더라도 CXL 쪽에서는 강하다 이런 뉴스들이 노출이 되면서 뭐 네오셈이라던가 CXL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강했던 테마가 비만 치료제 쪽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했는데 뭐 화장품 종목과는 달리 그다음에 CXL과 엇갈리는 반도체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 제약주 전반적인 흐름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장 막판까지 그래도 보다 좀 더 강하게 힘이 유지가 됐었던 섹터는 이제 이 테마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 특별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마감 때까지 이 상한가를 잘 지키면서 마감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즘에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오늘 특히나 이제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뭐 글로벌 이슈들, 글로벌 뉴스들, 특징주들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된 거는 미증시에서 이제부터 막 왔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당장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로서야 이제 좀 테마주로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었던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 오늘 비만 치료제 이슈로 또 강하게 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페트론이라던가 아니면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더 강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 제가 이 인벤티지랩을 마지막 특징주로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좀 확실한 주도 테마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확실한 주인공 그 다음에 시장의 자금들을 많이 끌어가는 핵심 이슈로 작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현대차 이슈에 맞춰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우수 AMS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시장에 이제 오늘 이제 도래한 오늘 이제 새로 발생이 된 이런 테마성 내용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우수 AMS처럼 그 후속주를 따라가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액션들과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 테마의 움직임에 좀 방향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새로운 후속주를 찾는데 또 같이 좀 참여를 해보실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부각이 되는지 왜 이렇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죠. 비만 치료제, 그중에서도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상한가 시원하게 보여줬고요. 장기 지속형 비만약 제형 기술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수업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 다뤄주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테마성 종목들 어떻게 짚어내고 또 다루면 좋을지 그 자세한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본방송 외에도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첫 거래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빗질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뭔가 좀 코스닥에 지루했었던 흐름들을 반전을 좀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7월달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 이후로 시작되는 이번 주 장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그다음에 우리의 먹거리가 보다 많아지고 보다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와주기를 같이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었던 테마 3개가 있었죠. 첫 번째 오전장에 이제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CXL,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스포를 좀 했었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제 화장품 종목들은 아침에 굉장히 좀 강세가 강했는데 오후장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제 막 더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그림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들을 보면은 여러 의견들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과 업종 섹터 테마에는 항상 이제 뭐 이제 끝물이네 아니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뭐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막 의견을 좀 엇갈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잘 올라갔었던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5월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포트에 화장품주 하나는 꼭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드리고 히든주를 뭐 연속으로 3-4번을 화장품 종목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충분히 많은 좋은 성과들을 좀 냈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굉장히 좀 진심이었었던 그런 그 전문가인데 저는 뭐 아직까지 제 의견 뭐 저에 대해 화장품 종목들을 바라보는 결론으로는 화장품주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 발을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4월달과 5월달처럼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쉽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좀 까다롭게 조정 구간들을 좀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조금 더 이제 느긋한 흐름으로 좀 보면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장품주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화장품 종목들을 매매를 했죠. 4월 22일 날 제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다루는 첫 방송에서는 관심주를 이제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이 바닥권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닥주가 이제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저희 추천 이후에 100% 이상의 상승률이 최근까지는 좀 이어졌어요. 그리고 자 다음 차트 볼까요? 120%가량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방 흐름 안에서의 거래량이 막 좀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충분히 조정을 좀 깊게 가져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은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APR이라는 종목도 있네요. 5월 2일 날 히든 종목으로 이제 뭐 그 홈케어 뷰티, 홈뷰티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APR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죠. 자, 오늘도 제가 그 이번 강의와 그다음에 7시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뒤에서 강의해 드리는 내용에서 제가 채택한 단 하나의 원픽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 드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월 2일 날 방송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APR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좀 드렸었죠. 그다음에 멀리 묵직하게 아모레퍼시픽으로 끝까지 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APR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절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PR도 뭐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화장품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 뭐 마찬가지로 5월 2일 히든 종목 APR 40% 이상, 그다음에 5월 9일 히든 종목 P&K 피부임상 연구센터 뭐 크진 않지만 뭐 소박하게 한 18%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청담 글로벌도 5월 16일 화장품 쪽에서 약간 뒤늦은 스타트를 끊었는데 67% 수익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치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골라드리는 종목들은 종목들 간에 이제 시간차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치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오늘은 화장품주는 아니오나 충분히 또 좋은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위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제 그 촬영을 하시면은 저의 노란톡 대화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톡 대화방을 통해서 이따가 잠시 이후에 8시 이후에 이어지는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이용해서 미리 입장해 두시면은 이따가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입장하시기보다 좀 수월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튼 뭐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많이 이제 좋은 흐름들이 다 나왔죠. 제가 골라드렸던 화장품 종목들은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더 갈까 아니면 이제 끝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한 발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상승률들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코리아나가 차트상에서는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을 좀 잡으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전반적인 추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적인 측면 안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 APR이라는 종목이 비록 뭐 40% 가량의 추천 위치에서 40% 가량의 상승률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APR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40만 원 언더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제가 여러 가지 뭐 기업 가치 내용들, 그다음에 APR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 그다음에 뭐 북미 시장이라던가 해외에서 지금 이제 판매 업적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APR이 좀 묵직하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는 이런 이제 그 특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뚜껑이 어디서 닫힐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충분히 저는 뭐 지금 40만 원 언더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뭐 45만 원까지도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뭐 특징주가 되기는 했지만 이쪽에서 좀 새로운 매수의 기회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난번 제시했었던 뭐 코리아나 쪽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제가 좀 좋게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이 APR의 조정 구간,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저의 의견을 한번 좀 제시드리고 오늘 강의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시장에서 오늘의 이제 트렌드, 오늘의 이제 메가 트렌드로 부각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제약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를 우리가 같이 봤었던 인벤티지랩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내일 뭐 시초가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부터 인벤티지랩은 이 비만 치료제로서 부각이 많이 됐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이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부각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비로소 오늘 특징주가 될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좀 멀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최근에 미증시 안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두 개의 글로벌 빅파마 큰 제약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과거부터 한번 좀 제약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봤었던 기업인데, 그때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요.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의 월봉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가 2024년도 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이때 계속해서 1, 2, 3, 4, 5, 6 뭐 이 긴 기간 안에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뭐 1년, 2년, 3년, 4년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단순 조정들이 나오긴 했으나 추세 방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위고비 이런 것들, 이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으로는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요즘에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의 공통점은 이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판매하고 글로벌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 내용들을 이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죠. 과거에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여전히 요즘에도 이번 달 안에서도 뭐 신고가를 쓰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 시장 안에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오늘 이제 부각을 받게 된 거죠. 최근에는 어떻게 뉴스가 나왔냐면은, 요즘에 날이 엄청 덥잖아요. 그죠? 날이 엄청 덥고, 이제 우리가 입는 옷들이 굉장히 좀 얇아지고, 이제 노출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이어트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계절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비만 치료제의 인기가 계절적인 수요와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더 늘었다. 안 그래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이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 기사에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가 체중 조절의 기능을 넘어서 만능 치료제로의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제약사들도 비만약에 이제 빠져 있다. 그러면서 치매,
그 다음에 수면 장애도 잡는 GLP-1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까? 요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 GLP-1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들린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뒤에서 이제 같이 볼 건데 아무튼 이 GLP-1 수용체 작용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1년 사이에 대략 2배가량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속도가 아직까지는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우상향을 보여주고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이 성장세가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의 주가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만 치료제에서 나온 이 GLP-1 작용제, 이게 이제 도대체 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200여 가지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커먼 센스죠. 그동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은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으나 요즘에는 인식을 이제 종합치료제 느낌으로 이 비만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그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이게 좀 살 빼는 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비만 혹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인데 이 비만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 이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만을 잡다 보면은 요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건강계 질환들이 잡히고 효과가 굉장히 좀 강력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비만 치료제 살을 빼게 해서 요렇게 이제 작용을 하면은 많은 질병들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었던 많은 질병들이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트렌드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자기 건강과 뭐 웰빙,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뷰티 이런 거에 또 그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삶의 질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에 대한 투자, 비만 이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출이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소비 트렌드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약물 치료는 원인인 비만 대신에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이제 집중을 하고 뭐 그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이제 이 GLP-1 작용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 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을 넘어서 이제 뭐 혈당 조절을 한다라던가 심혈관계 질환들을 좀 효능을 확인을 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미용 목적의 비급여 수요 쪽이었는데 이제는 의료 수요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뭐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겉으로는 비만 치료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모든 질병들을 같이 잡아낼 수 있는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뭐 이것도 잡아주고 뭐 이것도 잡아주고 이런 질환도 잡아주고 막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코골이 혹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이 다이어트 치료제가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면서 와 이거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네. 와 이거는 정말 좋은 거네. 이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에서는 주가의 주식시장의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노보노디스크라던가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연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미증시 안에 이런 대세 트렌드들을 결국에는 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이제 뭐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다른 채널이든 다른 전문가들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 혹은 그런 뉴스 기사글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모노디스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처럼 계속해서 맞물랠리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들은 뒤에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국 증시, 미시장, 글로벌 안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핫한데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은 FDA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까지도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 여름 비만 치료약 시장이 더 뜨거워진다. 글로벌 위탁 생산 공장 확보 전에 후끈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을 더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될 텐데, 일단은 비만 치료제의 지금 전반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제약주들이 제법 바닥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 그 시장에서 뭔가 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제 제약주들은 뭔가 좀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약주를 좀 봐야 되네 말아야 되네 아직이네 뭐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네 이런 의견들이 개인 투자자들 안에서도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약 시장을 조금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그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자, 우리 화면을 좀 넘겨볼까요? 하나만 더 넘기고 하나만 더 넘길게요. 우리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증시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은 일단은 미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과 의견들이 미 연준 이사 의원들 안에서는 이제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캐나다 쪽이라던가 유럽 쪽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이미 뭐 시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압박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외 글로벌 기준금리 내년 말까지는 평균 뭐 1.55% 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듯, 뭐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센터에서는 미국이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좀 뭔가 속 시원한 답을 주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점을 2024년도 뭐 1월 상반기부터 기대를 하긴 했어요. 뭐 3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6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긋하게 막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다른 뭐 여러 국가들, 메인 국가들의 트렌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제 압박과 프레셔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작점이 어디라고 확신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의 시작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예민한 그런 성장 섹터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힘을 좀 잘 못 썼었던 그런 성장 섹터들,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저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만간 이제 바닥이 잡히고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하죠.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 이제 그 금리 정책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보면서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금리 인하가 더 적극적으로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갔었던,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었던 이런 시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약 기업들이 시장에서 흥행을 엄청나게 했었던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제약주들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금리가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제약주한테도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럼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은 다음 화면이요. 그 당시에 뭐 많은 제약주들이 엄청난 제약 시장이 왔었었죠. 저는 이때를 기억해 보면은 그냥 웬만한 제약주들을 찍으면은 중소형 제약주 뭐 땡땡 제약 붙어 있는 기업들 찍으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손쉽게 단기 수익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은 금리가 내려가는 그 시기에 대략 이 무거운 기업이 1000% 이상 성장했었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우호적인 사례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2024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이게 뭐 당장 시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5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불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노릴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약주한테도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키포인트는 비만 치료제인데 우리가 앞전 화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삼천당제약이라는 기업이
하나만 더 갈게요.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3월 달에는 주가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100% 상승률이 나왔었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좀 쉬어가는 듯 했으나 6월 달 넘어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삼천단 제약은 지금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랭킹이 돼가지고 단숨에 이제 10위 안에 대략 한 7위 정도가 될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 랭킹이 되고 다음 화면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주는 GLP-1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비만 치료제 안에 있었던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 안에서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 체결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3월 달에 단기간 안에 100% 상승률이 나왔고 지금은 시총 7위까지 가면서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화면 보면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그래도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하셔도 좋아요. 관심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는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종목들을 정리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시장이 어렵네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을 막 계속해서 뛰어넘으려는 시도들, 우상향 추이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 오늘은 종가까지 18% 상승의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물질 이전, 이거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계약 소식에 3거래일째 오름세.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다른 기업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 다른 기업들 안에서도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효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상한가 종목, 뭐 유한양행, 그 다음에 시총 7위로 갔었던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최근 3거래일 안에 굉장히 빠른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도 볼까요? 자, 한국 BNC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이제 바닥을 지금 딛는 위치에서 관심 종목을 한번 좀 같이 제시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소폭 올라가기도 했다가 최근에 시장 깨지면서 밀리기도 했다가 오늘 장중에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급등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과거에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180%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GLP-1 비만 치료제, 뭐 전세 개발, 상용화, 권리 확보 이런 이슈를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는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한국 BNC라는 기업도 아직은 주가가 부담이 되지 않는 많이 조정이 나온 위치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과 큰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관심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오늘 특징주들, 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대봉LS라는 기업도 있는데, 180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방을 임박했다. 그 다음에 삭센다의 유통이 부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봉LS, 올해 특허가 풀리는 삭센다, 시제품 완료 기대감의 상승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보노디스크에서 그 삭센다라는 그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제약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허가 풀리면은 요거에 관련된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복제약이라고 할까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요거를 따라하는 이 기술들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약을 좀 찍어내는 시기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는 막 이제 뭐 물질마다 이제 그 소송을 걸면서 이 삭센다의 그 시장에서 개방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완벽하게 만료가 되는 요 기간들을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튼 올해 안에는 특허가 풀리는 시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이제 복제약 기업들이 지금 막 이거를 만들고 막 그 이제 뭐 같이 소송하고 어떻게든 빨리 팔기 시작하기 위해서 좀 지금 제가 열심히 뭐 이제 좀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 앞으로 기다리는 일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한미약품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K 비만 치료제들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삭센다가 이제 올해 특허가 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약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하면서 시장에서 뭔가 좀 더 메가 트렌드로 그다음에 시장에서 분위기와 그다음에 모멘텀들 재료들을 더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들을 좀 보고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더 급등이 잘 나오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추후 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이릴리라는 기업들이 추가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우리 비만 치료제들의 그 상승 효과들은 더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한가를 갔었던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오늘 뭐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테마군이 이미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후속 종목들만 잘 찾아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보다 쉽고 그다음에 보다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우수 AMS라는 종목을 제시드리면서 시장에 현대차라는 인도 시장 테마가 생겼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이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수 AMS가 그대로 적중이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좋은 내용들과 미래 일정들이 남았고 오늘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속주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8시에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바닥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고 강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후속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뭐 노화 역전, 그다음에 이제 뭐 재생기전, 염증 치료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빅파마와 연결고리를 좀 가지고 있다. 다른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7월에 계좌 역전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같이 비만 치료제로 계좌 역전을 노리실 분들은 잠시 후 8시에 저랑 같이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줄 1타 강사 김조연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링크 드립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도 입장도 가능합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방송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